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질문 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드려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천연가스 레버리지 선물 ETN, 어제 오늘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연가스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기업 분석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 원유 자체, 원자재 자체에 대한 시장 흐름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거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 투자 전략을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지금 천연가스가 왜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보고 있느냐,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가야 될 게 유가와 천연가스와의 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보면은 유가랑 천연가스가 어떻게든 이제 에너지 자원이죠. 그래서 천연가스를 많이 쓰게 되면은 반대로 유가를 덜 쓰게 되고, 유가를 많이 쓰게 되면은 천연가스를 덜 쓰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근데 이렇게 이제 구조가 나오게 됐냐, 이 부분부터 이제 옛날로 넘어가면은 2000년대로 넘어갈게요. 자, 2000년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유가가, 그 당시엔 유가만 쓰고 있었죠. 유가를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무한에너지가 아니라 유한자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계속 쓰게 되면은 유가가 고갈이 될 거다. 대략 20년도에서 30년 사이에 고갈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대체 에너지가 천연가스를 개발을 하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자,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서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산유국가 같은 경우들, 이제 기름을 뽑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산유국가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감소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견제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견제를 하냐, 유가 같은 경우는 시추하는 방법이 그냥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기름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수직으로 쭉 뚫어 가지고 이 기름을 뽑아내면은 되는 거였어요. 원유를 뽑아내면 되는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매장되어 있는 게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수평으로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추를 할 때 이렇게 한 곳에서 뚫어서 하면은 이 뽑아낼 수 있는 양이 제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직으로 뚫어 가지고 수평으로 뚫어서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기술력을 만들어야 됐죠. 이제 그게 이제 수압 파쇄 공법인데, 이제 물에다가 화학약품을 섞어 가지고 이제 땅을 뚫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가보다 기술력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유 국가들이 이 유가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유가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천연가스도 어쨌든 둘 다 이제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가격을 맞출 수밖에 없어서 내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게 마진이 남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천연가스를 생산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손해보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가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들게끔 한 게 이제 산유국가의 이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견제를 해왔는데, 자, 이게 계속해서 통하냐? 그게 아니죠. 자,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것도 기술력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원가 단가가 이제 절감이 하게 되고, 그리고 뽑아내는 생산량도 상당히 이제 늘리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2015년대인데, 일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추하는 방법이 쭉 내려가지고 이제 화학약품으로 물에다 섞어가지고 수평으로 뚫어가지고 이제 생산하는 방법이었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분사식으로 위아래로 이제 뽑아낼 수 있게 해가지고 그 천연가스 생산량을 큰 폭으로 늘리던 때가 이제 이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추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렇게 해서 2015년도 때 이제 생산량이 천연가스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가와 이제 천연가스의 경쟁 구도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시추하는 방법이 화학약품을 섞어가지고 시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환경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 그 집안 자체가 물이 섞여가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지진 발생 원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규제를 두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2017년도죠.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대선 출마하는데 이때 당시의 구도가 트럼프와 이제 힐러리였어요. 자,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국민을 더 위대하게, 그래서 이런 원유 생산이라던가 이제 시추 천연 셰일가스 생산에 대한 규제를 푸는 이 경쟁, 그러니까 환경 파괴에 대한 부분이죠. 미국만 더 강하면 된다. 그래서 자국민 강화 정책을 펼쳤고, 힐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변 동맹 국가들과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런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싹 다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찾게 된 게 뭐냐면은 2008년도 때 이제 미국의 텍사스에서 거대 유전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이 산유 국가 중에 생산량 1위 국가로 거듭나게 되면서 이제 이런 흐름이 이어온 게 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천연가스가 2018년도 때 보시면 이게 갑자기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게 생산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2018년도 때 11월 때 정점을 찍었는데, 그 말은 지금 뭐냐면은 원유는 가격을 바닥을 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원유는 반대로 쭉 흘러내리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천연가스를 많이 쓰게 되면은 원유를 적게 쓰게 되고, 반대로 원유를 많이 쓰게 되면은 천연가스를 적게 쓰는 이제 그런 구조가 나오던 때가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산유 국가들이 계속해서 뭐 이제 유가 감산, 이거 뭐 생산량 공급량 조절하면서 이 유가에 대한, 왜냐하면 이제 그 유가 가격 자체가 올라가야 그만큼 자국민들도 계속해서 이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게 뭐냐면은 이때 이제 미국의 거대 유전이 발견이 되면서 산유 국가들이 유가 감산을 해도 미국에서 원유를 뽑아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산유 국가들이 계속해서 감산하자 하는데, 그러면 이제 허리띠 졸라매는 정책이죠. 근데 산유 국가가 한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자국민들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국가에서 생산량을 감소를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다 같이 이제 생산량을 감소하지 않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유가 가격이 떨어지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최근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흘러오던 상황이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서로 뭐 감산 합의 안 한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이제 올해 초였죠. 이제 그런 이슈가 되던 때가 지금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흘러왔었는데, 자,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더 천연가스로 넘어와서 보면은 천연가스도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번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가 이제 2020년도 3월 달에 넘어오면서였는데, 이때 이후에 천연가스가 떨어지면서 지금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미국에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지원을 하면서 그러던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산업 중에서 이제 셰일가스를 뽑아내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무 상태가 상당히 부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더욱더 악화가 되고 부도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셰일 시추를 하던 기업들이 많이 망해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뭐 셰일
가스를 시추를 해도 이제 더 마진이 남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가 이제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긴가민가한 시점이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제 그 유가 대신에 대체 에너지가 천연가스를 쓰고 있는데, 이 천연가스에 대한 이 경쟁력이 있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시장 상황에서는 이 산유국가, 이게 유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천연가스로 대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들, 지금 이게 뒤섞여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유가를 투자해야 된다, 천연가스를 투자해야 된다, 이런 방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좀 투자 의견을 이야기 드리기가 어렵고, 아마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전방에 이 업무, 지금 본인의 직업 특성상 좀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닿아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시장 뉴스를 보고 이미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보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예측해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구간이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론 넘어와서, 최근 8월 달에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조금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이 나온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유가와 천연가스 관계에서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 것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체크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지켜보는 수준으로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크게 두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시장 흐름은 큰 의미를 두고 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싶고, 이후에 이제 관련 유가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어느 방향으로 잡힐지를 예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들이 나타날 거고, 그때 접근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런 이제 천연가스라던가 이제 유가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반기 실적이 빠진 기업들도 있고,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기업들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실적 발표가 나온 기업들을 가지고 시장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굳이 이렇게 불확실이 큰 시장에 대해서 투자처를 잡기보다는 제가 일반 투자자들도 정보를 볼 수 있는 그 시장 안에서, 그 풀 안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이번에 이야기했던 2분기 반기 보고서 실적 발표가 나온 시점 지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연말에 대한 부분, 연말정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천연가스라든가 유가에 대해서는 좀 접근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여기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일단 이 구간은 제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서 딱 이야기를 드리긴 어렵지만은,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이 시장에 굉장히 밀접해 있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저처럼 이렇게 단순히 차트로만 보고 좀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언젠간 오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잘못하다가는 크게 데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제 요번에 원유가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계속 지금 뭐 300원 동전주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런 사태를 겪지 않으려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정확히 알고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 일단 최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에는 산유국가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보완을 해서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올려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에는 이전 역사 흐름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